그렇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평지도 어려운데 사실 이제 퍼팅은 2차원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어떤 평면에서의 움직임이죠. 2차원적인 2D적인 움직임이죠. 근데 이게 런닝 어프로치나 숏 게임 어떤 샷이 되면 이게 3D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3차원 공간이. 이 경사면 샷이 어려운 것은 두 가지 경사가 있는 거예요. 경사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탠스 경사가 있고요. 그린의 경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착지에 경사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린이 이렇게 있어요. 내 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한 30m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단면을 놓고 보면, 얘를 단면을 놓고 보면 내 공은 여기 있고 얘가 그린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사면에. 이 경사도 이해해야 되지만 내가 서 있는 요 발 자리, 그러니까 요 스탠스 경사라는 건 뭐냐,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경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 경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사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왜 쉽지 않은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경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몸이 아무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잡고 있는 채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 원래 보통의 경사에서는 로프트 각이 이렇게 돼 있는 채라면 내 몸이 기울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보통 클럽 하나당 4도 정도씩 경사 로프트 차이가 생기잖아요. 로프트 차이가. A 웨지를 가지고 들어갔어. 52도 채를 가지고 들어갔어. 평소에 이렇게 돼 있어, 채가. 근데 내 경사가 내리막 경사로 저 밑으로 쳐야 되는 경사면 내 몸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게 물론 이 발의 스탠스 경사에 다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따라가니까 난 얘를 들고 들어왔는데 얘가 뭐가 됐냐면 피칭 웨지거나 9번 아이언 로프트가 돼버린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나는 A 웨지를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스탠스가 약간이라도 이렇게 됐어. 그게 왜 경사 보통 뭐 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됐다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됐냐면 샌드 웨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 스탠스 경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샌드 웨지 가지고 30m를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스윙적인 틀이 있다고 보더라도 스탠스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게 샌드 웨지 자기가 가던 거리에 터무니없이 안 갈 수도 있고 훨씬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기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겠지만 우선 원리적으로는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제가 보면 이미 선택할 때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누울 것 같으면, 자, 나는 샌드위치로 치는 거리감으로 칠래. 그러면 이렇게 누워진 경우에는 거의 8번 아이언이나 9번 아이언 가지고 쳐야 샌드위치 로프트 각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더 누웠으니까. 반대의 경우 내가 아무리 샌드위치를 가지고 들어가도 이렇게 확 기울어져 있는 경사에서 내가 내리막 샷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미 내가 샌드위치를 들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번 아이언처럼 낮게 가면서 그린으로 완전히 굴러서 갈 거다라는 느낌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스탠스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그린 탄착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세요. 평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요 각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가던 공이라면 근데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경사에 떨어지면 얘는 탁탁 이러고 서버릴 거예요. 경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튀어서 톡톡톡 이렇게 갈게. 이렇게 돼 있으면 탁 이렇게 서버릴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반대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리막 경사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떼굴떼굴 이만큼 2배 이상 굴러가겠죠. 이렇게 이건 반도 안 굴러갈 거고 얘는 이 정도가 정상이라면 이게 샌드 웨지 가지고 뭐 30m 아니면 A 웨지 가지고 30m 샷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캐리 대 런의 비율이 생긴다면 경사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좀 높네라고 하면 거의 런이 없는 상태로 서버릴 거고 약간 떨어지는 지점이 떨어지는 지점에 경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떼굴떼굴 굴러서 이만큼 갈 거라는 그린 끝까지 가버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사면 샷을 많이 해보고 경험해야죠. 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자기가 숏게임장이 있다 그러면 숏게임 연습장에 가가지고 계속 그런 샷을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필드를 나가서라면 그 원리적으로는 그렇지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자 이걸 좀 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많이 굴러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웨지로 치던 걸 샌드 웨지로 쳐서 좀 더 탄도를 더 만들어서 좀 덜 굴러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많이 갈 걸 생각해가지고 에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런닝 어프로치로 그냥 어차피 가자라던가 여기 떨어뜨려야 되겠다던가 뭐 대책을 자꾸 세워야 되겠죠. 그 쇼게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얘기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낮게 가라. 2D에 가까운 상황으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경험적으로 그 아마추어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자기 체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월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어차피 쉽지 않은 거다. 저는 퍼터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그린 주변에서의 샷들이 퍼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린 주변에서도 웬만한 퍼터를 해요. 풀의 저항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에이프런이 있고 약간 러프에 공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 되도록이면 퍼터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요 저항, 요 풀의 저항만 좀 더 계산하면 뭐 퍼터와 진배 없잖아요. 근데 이걸 띄워서 가는 순간 요 경사 어떻게 돼? 이 경사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퍼터라는 거는 잔디와 접촉 안 하고 그냥 가지만 어쨌든 어프로치 해야 되는 건 잔디와의 접촉. 또 이 공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도 또 변수죠. 그러니까 공이 잔디에 잘 떠 있냐, 좀 가라앉아 있는 잔디에 떠 있냐,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럼 공하고 채가 터치되는 어떤 조건과 상황도 달라지는 거죠. 그 변수도 또 존재하죠. 여기 이거 외에 스탠스나 경사 외에 오늘은 경사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낮게 가라. 낮게 굴리고 가라. 퍼터를 할 수 있으면 퍼터를 해라. 100% 이게 유리해요. 100% 실수를 하더라도 그린 안에는 있어 어쨌든. 근데 이런 건 잘못하면 대가리 때리거나 거리 잘못 계산하면 쳐서 그린 바깥으로 굴러 내려가 버린다든지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죠. 되도록이면 낮게 가라. 낮게 갈 수 없을 때 이제 무조건 쇼게임 하면 샌드 웨지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우선 낮게 가는 거. 피칭 웨지를 하려고 해보고 안 됐을 때 이거, 안 됐을 때 이거, 심지어는 뭐 9번 아이언, 8번 아이언을 쓰는 것도 유리하다는 거죠. 낮게 가는 걸 먼저 고려해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경사면에서의 고려입니다. 네.